밤 되니까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이제 부등법, 부동산 등기법. 근데 이제 부등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진도를 훨씬 더 많이 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워밍업 차원으로 자, 부기등기만 한번 해보고요. 부기등기 내지는 등기사항 여기까지 나가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자, 부기등기라면은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자, 문제하고 한번 더불어서 제가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원 부기등기만 하니까. 네, 초기에는 뭐 여러가지 뭐 등기에 대한 건 나오는데 그건 다 빼고. 자, 부기등기의 목적은 기존 등기와의 동일성 내지는 그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 때 그런 거고요. 자, 부기등기가 허용되는 경우 등기법 52조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등기. 등기 명의라는 거는 여기서 소유자도 길 수가 있고요. 전세권자도 될 수가 있고 꼭 소유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게 9가지가 있는데 일단 2번, 3번, 4번 소유권 외에 대한 그냥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에 관한 거는 전부 주등기로 하는 거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이런 거 있죠. 전세권부 저당권. 예, 가시죠.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말은 어려도 쉬워요. 소유권 외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전세권에다 가압류 넣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알겠죠?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그 다음에 5번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세권 변경, 모든 권리를 변경할 때, 경정할 때. 그 다음에 6, 7, 8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환매 특약 등기, 권리 소멸의 약정 등기.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 등기. 그래서 전부 약정, 특약이란 말이 들어가죠. 여기서 묘시하게 공유물 분할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여러분, 그렇죠? 그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공유물 분할은 형성권입니다. 또 다시 민법이 나오네. 중단하겠습니다. 그냥. 그런데 하여튼 분할 금지를 할 수 있어요. 5년 이내 기간으로. 그게 부기등기가 되는 거고. 자, 법 5조.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하고 종속된 거예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에서 따르는 거고. 부등기 상호간은 접수번호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다른 거고. 법제 5조 본문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는 규정은 부기등기가 그 순위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주등기에 따른다. 자, 순위번호 뿐만이 아니고 접수번호. 원래 순위는 쉽게 말하면 접수번호에 따라서 하여튼 그건 또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물권 변동이 여러 나오는 종국등기를 본등기라고 하고 예비등기를 가등기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두 가지를 조금 할까요? 시간이 되나? 자, 기출문제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읽어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시험은 나오니까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고 갑구에 체납 처분에 대한 압류 등기가 있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맞춰졌어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증액. 자, 저당권 등기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순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체납 처분의 등기가 늦게 들어와 있어요. 구는 다릅니다. 여러분 알죠?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저당권, 그런 소유권 외 권리니까. 그런데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증액했어요. 증액. 1번 순위가 더 빠른 거.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체납 처분에 대한 압류 등기 권리자가 승낙서가 제공된 경우는 일부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권리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승낙서가 있을 때,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거고. 우리가 부등법을 이제 조금 편하게 하면은, 흔히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좀 아는 사람들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법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의 일체성을 이루는 등기로서 주등기와 별개의 등기는 아니죠. 또 이것도 여러분들 신탁 등기는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주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탁재산은 남아있는 게 아니고 고유재산, 신탁재산 알죠? 그 차이점. 그럴 때는 주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환매특약 등기나 권리소멸 또 유익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전세권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에 의해 하나, 권리 변경 등기죠. 그러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서나 그 재판에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때는 주등기로 한다. 전세권 변경 등기는 원래 부기 등기를 할 때는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승낙서가 없을 때는 주등기를 한다. 그 다음에 또 있나 볼게. 등기사항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시간 좀 남으니까. 그러니까 등기사항은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사항은 토지와 건물로 보면 되고요. 그러나 시험에 이게 나오니까 이런 게, 북한 땅은 등기사항이 아니고요. 공해상 바다 있는 것도 등기사항 아니고요. 그러나 하천은 등기사항입니다.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도로도 등기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하천도 등기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하천은 등기 안 되는 거는 용익권은 안 됩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울트라 슈퍼 중요하니까. 왜? 하천에다가 거기다가 그 용익, 전세권, 지역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못 하는 거죠. 하천에 들어가서 배나 다 했는데다 어떻게 남들 사용해라고 주냐 이거죠. 그래서 하천은 안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그 등기 대상 그 중요한 거,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용익권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도면을 표시하여 일부로서 공시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토지 일부에다가는, 용익권은 성립이 돼요. 토지 일부에다가. 근데 토지의 일부에다가는 저당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물건의 일부, 이 땅의 일부를 쓰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땅의 일부를 저당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땅의 일부에다가 그 지분이라고 생각하는, 지분이 아니에요. 부동산의 일부는 지분이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부동산의 일부냐, 그 다음에 지분이냐, 이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로 할 수 있는 거는 용익권. 그 다음에 그 땅의 그 지분에다 할 수 있는 건 저당권. 지분은 저당권, 일부는 용익권. 이렇게 아십시오. 일단 지금 여러분들 설명하기 힘드니까. 자, 크게 보면 우리나라 그 권리는 점유권, 소유권, 용익권, 담보물권 있죠. 용익권은 부동산의 일부. 그 다음에 담보권은 뭐야? 지분의 일부. 지분에다가 그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개방형 축사가 아주 중요한데, 일단 이건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거, 등기. 도로도 되고 하천도 되는데요. 농고, 지하방도 비싸요. 농고, 지하방도 비싸요.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농업용, 그러니까 어떤 게 등기할 수 있까, 등기하지 못하는가, 이거는 지금, 자, 아주 뭐 시험에 주구장창 나오는 건데, 자,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이렇게 나오죠. 등기 능력이 있는 거는 유류 저장 탱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좀 모릅니다. 농고, 지하방도 비싸요. 이렇게 외워버려야지. 농업용 고정실, 온실. 그 다음에 지하실, 규약상 공용 부분.
그 집합 건물에 하천, 방조제, 도로, 그다음에 비각, 사일로, 유류 저장 탱크 이거는 등기할 수가 있고요. 터널, 교량, 동굴 이거 안 하는 거는 뭐 안 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구분 건물에서 규약상 공용 건물은 공용 부분은 등기가 되는 것이고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같은 거 그건 안 된다는 얘기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축사, 정사지대일 이렇게 외워야 될 것이고 정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는 그렇죠. 농고되고 해수면 위 공해상 해수면 위에다가 호텔 상가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는 거 등기 안 되는 거죠. 토굴 안 되는 거죠. 북한에다가 등기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농고 지하방도 비싸요. 이거는 등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만한 거, 등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선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게 되면요, 우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묶어서 3가지씩 4가지씩 묶어서 나왔는데 등기 안 되는 것을 그냥 하나씩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유치권, 환매권, 임차권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 되죠? 환매권 되죠? 유치권 안 되죠. 유치권, 점유권은 절대 그때도 이거 민법 지식이 다 되는 거예요. 그쵸.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등기 능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도 등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점유하는 거, 그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 점유하는 것이고, 분묘기지권 없습니다. 사용대차권 없어요. 사용대차는 뭐예요? 임대차는 등기가 있지만 사용대차는 공짜로 사용하는 거. 사용대차 등기라는 걸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죠. 그 답은 5번인데 전세권, 지상권, 근질권. 질권이란 얘기죠. 당연한 거죠.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전세권 1번, 구분지상권 2번, 저당공부 채권에 대한 근질권. 다 앞에 필요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끝에 끝자만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전환사채, 그러면 이거 사채인 거예요. 근데 뭘로 전환해준다? 주식으로 전환해준다.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사채. 심주 인수권부 사채. 그럼 사채란 얘기예요. 확정적 무효. 그럼 뭐겠어요? 유동적 무효. 그러면은 무효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끝자가 중요해요. 끝자가. 딱. 그래서 시험 볼 때 전세권 줄 딱 긋고 구분지상권 구분 빼보고 지상권. 지상권 등기하는 거죠. 전세권 등기 용익물권 아닙니까? 근질권 근자 빼버려도 질권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답은 5번인데 이렇게 문제는 풀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주로 부기등기를 위주로 한 거고 전 5명업을 한 거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꽤 되는데 좀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거는 어렵고 심도 있는 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